네, 지금부터 제5차 대전환 대한민국 정치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물론 큰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K정치연합이나 아니면 K정치연합 정당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미리 이제 이해경 선생님께서 전략이라고 그럴까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 이렇게 좀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좀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해경 선생님께서 K정치연합의 성공을 위해서 향후 전략이라든지 이 로드맵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임상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보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해경 선생님께서 K정치연합의 성공을 위한 향후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고 지금 K정치연합의 추진위원이라든지 아니면 K정치연합 정당의 발기인 모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200석이 아니 200장이 넘었다고 하니까 좋지만 이거보다 더 추진위원과 발기인을 이거보다 더 많은 양으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안승훈 선생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현황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K정치연합 성공을 위한 향후 전략과 로드맵을 이해경 선생님께서 한 30여 분간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국힘당을 한 3%에서 5% 정도 리드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이고 유동적이죠. 아직 6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국민들 제가 볼 땐 65%가 아니라 70%가 넘도록 윤석열 정권은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X를 치는데 그 65% 내지 75% 되는 사람 중에 약 4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해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개혁정당들을. 근데 25%에서 25%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아. 쟤네들 50% 똑같은 애들 아니야. 냉담층, 부동층 여기가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향후에서는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정치 귀찮아. 정치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정치의 냉담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러니까 설령 민주당이 믿었지 않고 민주당이 냉담하더라도 투표장에 나와서 윤석열을 심판해줘야 되는데 기대할 것 없어라고 포기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투표율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이제 70인데 우리나라 60이 넘어서 70이 넘은 노인층은 이게 거의 80%가 무조건 여당이잖아요. 무조건 수구 보수정당. 또 일부 지역 우리가 알잖아요. 일부 지역도 무조건 보수 정당, 수구 정당, 여기 30%예요. 이 사람들은 열성이 있다 그럴까 결집도가 강해서 반드시 투표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고정적으로 30%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30% 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진당, 정확히 말하면 보수 수구를 지지하는 그 층이 30%라 그러면 30% 이하가 되면 국진당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 상황이 60% 이하예요. 60% 이하가 되면 그러면 국진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65%쯤 되면 현재 여론 추이로 봐서는
민주당이 신승 어렵게 이겨나갈 겁니다. 뭐 비례석까지 합해서 160석 내지 170석. 오긴 뭐 거의 진보 개혁까지 포함해서 160, 170석, 180석. 그런데 70%가 넘었으면 압승의 관계로 들어가요. 투표율이 70%가 넘었으면 민주당만 180석을 차지할 겁니다. 개혁 진보까지 합하면 200석을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 3%, 5%를 이긴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냉담하고 정치 상황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정치판에 들어와서 윤석열을 지탄하게 하는 것이 이번 정치판의 핵심이죠. 그 투표율을 70%까지 끌어오면 대한민국 역사는 변합니다. 근데 60%가 이해했다면 대한민국은 망국지경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이제 그나마 다행히 지난 월요일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제 현재 제도를 사수하겠다, 고수하겠다 하면서 선거연합, 그 다음에 비례연합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의 아젠다가 있어요. 그 선거연합의 형태가 대연합으로 이루어지느냐, 중연합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민주당과 친민주당의 소수 정도 하나만 결합하는 자매연합 정도로 끝날 거냐. 그러니까 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 진보, 개혁,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연합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 70%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중연합은 민주, 진보, 개혁, 시민연합 중에서 일부가 이탈하는 경우가 중연합이에요. 자매연합은 민주당과 아주 소수의 정당만 결합하는. 그래서 선거연합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산수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합의를 했을 때 새로운 정당이 필요해요. 정당이 필요하잖아요. 선거 비례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거 연합 정당이 필요해요. 그 선거 정당의 연합 선거 연합 정당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유선 정당이 있어요. 2020년에 더불어시민당인가요?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또 나오면 만수 재판이죠.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형태가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K정치연합, 민주당을 떠나서 모두에게 중립적인 제3자의 플랫폼, 중립적인 공간에 열린 공간, 플랫폼,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거연합정당의 형태가 두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거연합을 하는 방식, 이건 형식이에요. 선거연합 정당이라는 형식이고,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할 수가 있죠. 여태까지 시민회의가 주관한.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개혁 정당 간에 자석을 어떻게 배분한다, 무슨 원칙을 얘기하는 테이블에서, 정당 간의 테이블에서 모여서 합의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 모든 선거연합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네들 이해관계와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밀당하듯이 해왔죠.
이것이 협상 테이블 방식이에요. 그런데 K정치연합 저는 이제 방식을 바꾸자.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걸 담아내야 된다. 이건 단순히 이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과거의 관행, 과거의 방식, 과거의 걸음으로는 우리가 현재 펼치고 있는 수많은 현안과 과제와 난관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 대전환이 이루지 않으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방식이 뭐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제도정치 정치인들이 물론 앞장설 수도 있고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중요한 현안들, 과제들, 이번 총선 같은 경우 국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한다 라고 할 때 그 장애를 돌파하는데 훨씬 역동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비례도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가 오디션 잘 알잖아요.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게 K-한류 아닙니까? K-오디션, K-팝, 싱어게인 뭐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소위 그 예술계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시켰고 세계에 자랑하는 모양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든지 K 방송, 뭐 KRU, 뭐 K 음식, 뭐 K 관광, K가 안 붙이면 요즘 얘기가 안 돼요. 정치도 K 붙이자. K 정치. 그게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희망스러운 건 대연합과 오디션과 정치연합 이렇게 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실질적인 혁명이에요. 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쾌하고 축제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럼 모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게 K-팝이잖아. 그럼 길을 세우고 박수 칠만 하네. 저 후보가 제일 낫네. 박수 치고 저 후보 나오면 내가 투표장 가지. 70%는 넘었겠죠. 이게 승리의 요점인가? 그렇죠? 그런데 자매연합하고 위성정당으로 간다. 2020년 재판이네. 그런데 180대 뭐했지? 아무것도 못했잖아. 쟤네들. 그래서 참고를 왜 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네들 비례후보 밀당하네. 밀실에서 지네들끼리 게임이지. 나 무슨 상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이 요체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도부나 개혁 진보 정당들의 리더들한테 이거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만 이번 총선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 새로운 역사가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이상적이. 이게 안 돼도 중연합으로 가자. 이렇게만 가도 저는 이 사이에 간다고 봐요. 중연합에 일부가 빠져도 제3자 플랫폼에서 오디션 방식으로 가면 그래도 저는 180석은 갖는다고 봐요. 아까 대연합에서 빨간 걸로 하면 70석 훨씬 넘어선다고 보고요.
혹시 이 오디션 방식과 협상 테이블의 방식을 믹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 정당이 오디션에 들어오기 매력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얼로케이션, 할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현실이니까 그게 없으면 나 안 들어와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거대 정당의 맏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한테 그래 비례석의 반은 보장할게라고 한다든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나 지지도를 봐서 어느 정도의 그 얼로케이션 비중에 대한 그 저기를 줄 수 있죠. 그런 현실적 조건과 오디션 방식을 믹스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거는 이 사이에 있다고 봐요. 이 사이에. 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이거죠. 여기로 가는 경우,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경우. 쟤네들 뭐해? 니네들끼리 정치하는 거잖아.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새로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러난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겁니다. 요 함정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이번 총선에.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K정치연합 방식으로 제3자 플랫폼으로 대연합을 해서 오디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에만 혁명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방식을 아직까지 취해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K정치가 KR처럼 세계를, 국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이벤트.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완전히 조롱받고 손가락 쥐고 완전히 가십거리가 돼 있잖아요. 응? 그 바니거리에 누가 건의 때문에. 네? 이 순간에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1등 국가, 최고의 국가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못 들어서 어떻게 끝난다 싶단다.